안녕하십니까. 해피뉴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음형 난청과 메니에르시 병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실제로 그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저음형 난청 환자분들인데도 이 메니에르시 병이라고 오인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일부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음형 난청 환자를 메니에르시 병의 가능성이 있다 또는 메니에르시 병이다 진단을 해주셔서 그 메니에르시 병을 막 찾아보시고 메니에르시 병은 일반적으로는 그 잘 낫지 않는 또는 재발을 잘 하면서 또 청력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음형 난청 환자분들이 메니에르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음형 난청과 메니에르시 병이 완전히 다른 병이냐? 전혀 다른 병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일부 의사 선생님들까지 그 메니에르시 병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다른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당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혼동되게 생겨난 이유는 이 저음형 난청 환자의 발생 기전, 즉 왜 이제 저음형 난청이 발생했느냐? 이것은 앞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뇌의 임파액의 조절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의 압력이 제대로 잘 맞지 않을 때 이제 저음형 난청이 생기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메니에르병이라는 병도 메니에르병의 병태 생리 기전이 뇌임파액 수종, 좀 유식한 말로는 뇌임파액 수종이라 하는데 결국 이것도 뇌 림파낭이 수종,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 림파낭이 굉장히 뚱뚱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점점 더 뚱뚱해지면 결국에는 풍선같이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임파액이 한꺼번에 이제 유출이 되면서 심하게 어지럼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찢어지고 터지게 되면 또 심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그래서 메니에르병은 그렇게 반복적인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청력이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병이 이제 메니에르시 병입니다. 그래서 병태 기전 상에서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저음형 난청 환자를 메니에르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음형 난청과 메니에르시 병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회전성 어지럼증의 유무입니다. 이 메니에르시 병은 임파낭이 찢어지면서 심한 어지럼증, 특히 빙빙빙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임파액이 유출되는 시간 동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메니에르시 병은 수분 이상, 약 20분 정도 이상 되는 어지럼증이 약 12시간까지 다양하게 발생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전혀 움직임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것이 메니에르시 병인데 이에 반해서 급성 저음형 난청인 경우에는 이 어지럼증 증상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런 경우의 어지럼증은 머리가 멍하다든지 약간 물체가 좀 흔들려 보인다든지 이 정도의 회전성 어지럼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귀가 단지 먹먹한 자기 목소리가 울리는 이런 청각 증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증상 가지고도 저음형 난청 환자와 메니에르시 병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메니에르시 병이 전형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림파낭이 터지면서 반복적인 회전성 어지럼증을 반드시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메니에르시 병의 아주 초기 증상에서는 어지럼증 증상 없이 처음에는 반복적으로 청력에 문제만 생기다가, 즉 귀먹먹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지럼증, 회전성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음형 난청 환자와 감별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메니에르병, 어지럼증을 동반하지 않은 초기 메니에르병과 이 전형적인 저음형 난청과는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검사상으로 저음형 난청과 메니에르시 병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 어느 정도는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니에르시 병과 저음형 난청 환자를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전기 와우도 검사라는 청각기관에서 전위의 변화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요. 예, 이 검사는 뇌의 압력의 장애를 시사하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뇌의 압력이 굉장히 높은, 저희가 이제 양성 기준을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 0.35에서 0.4 정도를 보는데, 검사를 했을 때에 0.4 이상이 나오는 강량성을 보이는 분들에는 메니에르시 병을 좀 더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있고, 실제로 저음형 난청 환자에서도 전기 와우도 검사상 0.4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빈도가 메니에르시 병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것이 저희 논문상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환자 통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저음형 난청 환자를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저음형 난청 환자를 계속 봐오면서 환자들의 통계를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 통계 정리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급성 저음형 난청 환자로 이렇게 진단이 돼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어지럼증 같은 것이 생기면서 메니에르시 병으로 확진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확률이 100명의 환자분들이 저음형 난청 환자로 진단됐다고 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메니에르시 병으로 가는 확률은 약 3% 정도가 됩니다. 모든 환자가 다 메니에르시 병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97%의 환자들은 메니에르시 병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를 만약에 강조하신다면 메니에르시 병에 대한 가능성을 좀 강조하실 수는 있지만 97%는 경험하지도 않아야 되는, 불안해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괜히 메니에르시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저음형 난청 환자를 메니에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급성 저음형 난청 환자와 초기 메니에르의 감별점은 사실상 어렵지만 통계학적으로 급성 저음형 난청 환자에서 나중에 메니에르 환자로 이완되는 확률은 약 3%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급성 저음형 난청과 메니에르시 병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